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전기기능사 필기, 전기기기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철심에 권선을 감고 전류를 흘려서 공극에 필요한 자속을 만드는 것은? 문제에 나온 공극, 이 공극은 뭐냐면 전기자와 계자 사이의 공간이에요. 계자 사이 공간. 자, 우리 직류발전기 한번 볼까요? 요게 직류발전기의 구조도인데, 자, 여기 N극, S극 있는 이 부분, 얘네들이 뭐예요? 얘네들이 계자예요. 자, 그래서 이 계자하고 여기 도체, 얘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전기자라고 합니다. 이 계자하고 전기자 사이 이 공간이 공극이다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공극에 필요한 자속을 만드는 것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 여자라는 말이나 계자라는 말 나오면 여러분은 자속을 떠올리면 돼. 이렇게. 자, 여기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요게 뭐냐면, 요게 계자 철심이에요. 이 계자 철심에 코일을 감았어요. 코일을 감고 이렇게 전류를 흘려주는 거예요. 전기를 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주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전기가 갈 거예요. 그러면 코일에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면 무조건 자속이 나온다겠죠? 우리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서 전류가 지금 이렇게 밑으로 흐르고 있죠. 그럼 자속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전류만 흘려주면 점선으로 된 요 자속이 나옵니다. 여기 자속 파이예요. 이렇게 자속이 나오는 공간에 도체를 놓고 이 도체를 회전만 시켜주면 자속의 변화가 생기면서 이 전기자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 기전력은 교류죠. 자, 이 교류 기전력을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정류자입니다. 정류자를 거치면 뭐가 돼요? 직류가 돼요. 그러면 이 직류 기전력을 이 부하에서 사용하는 거죠. 요게 직류 발전기의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거예요. 철심에, 즉 계자 철심에 권선을 감고 이건 코일을 감고 전류를 흘려서 이 전류를 계자 전류라고 합니다. 전류 흘려서 자속을 만드는 거. 지금 이 부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얘는 뭐라고 한다? 계자라고 합니다. 꼭 가져가세요. 답은 2번 선택하시면 되겠고, 계자를 지금 물어봤긴 하지만 우리 전기자나 정류자도 물어봅니다. 그러면 전기자는 뭐냐면 이 도체잖아요. 이 전기자는 이렇게 회전하면서 자속의 변화를 생기게 해서 뭐 만든다?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전력을 만드는 게 뭐냐 물어보면 전기자. 또 얘는 교류라고 했습니다.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게 뭐냐 물어보면 정류자. 여기까지는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1번 문제는 자속을 만드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계자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 2번입니다. 문제 2번. 변압기의 권선과 철심 사이에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건조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2번 문제는 변압기 건조법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변압기를 만들면 그 변압기 내부에 습기나 수분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완전히 건조를 시켜줘야 돼요. 뭐 건조시키는 방법은 자, 열풍법, 그 다음에 진공법, 그 다음에 단락법. 이렇게 열풍법은 열풍기로 건조시키는 거고, 진공법은 진공 상태에서 고온의 증기를 이용해서 건조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락법은 단락시켜서 그 열을 이용해서 건조시키는 거예요. 어찌됐건 우리는 변압기 건조법 하면 열, 진, 단 이렇게 해서 암기하자겠습니다. 그래서 열, 진, 단, 열, 진, 단 아닌 거는 4번에 있네요. 가압법은 건조법이 아닙니다. 문제 3번. 동기조상기를 부족 여자로 운전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동기조상기라는 건 뭐냐면 여기 상은 위상을 그 다음에 조정하는 기기다 보시면 돼. 기기. 이게 동기조상기입니다. 위상을 조정한다는 건 L 또는 C를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L 또는 C. 자, 그러면 위상 특성 곡선 요거 우리가 알고 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계자 전류를 조정해서 위상을 조정할 건데 쉽게 자, 여기 점선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역률이 가장 좋은 곳이야. 역률 콘스탄트가 1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계자 전류를 늘리거나 또는 계자 전류를 줄여서 뭘 공급한다? L 또는 C를 공급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자고요. 자, 계좌 전류를 늘리면 이거는 과여자가 되고 어떤 전류가 공급된다? 진상의 전류가 공급돼서 C 성질의 콘덴서로 작용합니다. 또 반대로 계좌 전류를 줄이면 부족 여자라고 해서 지상의 전류가 흐르고 L 성질의 리액터로 작용하는 거예요. 자, 문제 볼게요. 동기조산기를 부족 여자로 운전하면 그랬어요. 그러면 계좌 전류를 이렇게 줄이는 거죠. 부족 여자니까 줄였어요. 줄이면 어떤 전류? 지상의 L 성질로 작용한다. 어떤 성질? 리액터로 작용하는 리액터. 그러면 보기 3번에 보니까 리액터로 작용한다 나와 있네요. 답은 3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동기발전기의 권선을 분포권으로 사용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 동기발전기의 권선법을 보면 자, 집중권이 있고 분포권이 있어요. 그러면 집중권은 안 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집중권은 기전력이 큰 장점도 있지만 단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고조파가 발생해. 고조파가 발생하기 때문에 얘는 기전력이 아무리 크게 나와도 집중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집중권은 뭐냐면 여기 도체, 만약에 이걸 매극 매상당 도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이 도체를 슬롯, 이게 홈을 판 거 슬롯이죠. 도체를 감게 홈을 판 거 슬롯. 그냥 슬롯 하나에다가 집중해서 감은 거. 도체 하나, 둘, 세 개를 그냥 한 슬롯에다가 집중시켜버린 거. 이게 집중권입니다. 얘는 안 쓴다 보시면 돼. 그럼 어떤 걸 쓰느냐? 분포권을 쓰는 거예요. 분포권. 그럼 분포권은 뭐냐면 도체, 이렇게 도체 세 개를 한 슬롯에 감는 게 아니라 슬롯, 이렇게 하나에 도체 하나, 하나에 도체 하나, 하나에 도체 하나 이렇게 도체를 나눠서 분포시키는 거. 이게 분포권입니다. 그럼 이 분포권은 얘에 비해서 기전력은 작아요. 기전력은 떨어지지만 장점이 뭐냐면 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어서 파형이 이뻐져요. 그래서 아무리 기전력이 작아도 고조파가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 분포권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분포권을 사용하느냐 물으면 1번에 있네요. 파형이 좋아진다.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문제 5번. 변압기의 자속만을 만드는 전류는? 자, 변압기 등가 회로를 보면 자, 이것도 중요하게 본다고 했어요. 자, 부하가 없을 때에도 전류가 흐릅니다. 그 전류가 뭐예요? 변압기 여기 등가 회로 중에 요거 이게 여자 전류예요. 이렇게 부하가 없어도 전류가 흘러. 그게 여자 전류. 자, 여자 전류가 길이 2개 있네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갑니다. 요 전류가 무슨 전류냐면 철손 전류. 그 다음에 요 전류가 무슨 전류냐면 얘가 자화 전류예요. 이렇게. 그러면 철손 전류는 뭐 만들어요? 손실, 철손을 만들고요. 자화 전류는 여기서 뭘 만들어요? 자속을 만들어요. 자속. 자, 볼게요. 변압기에서 자속만을 만드는 전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 자속 만드는 전류가 물론 여자 전류도 자속을 만들지만 여자 전류의 일부가 자속을 만드는 거고 일부는 철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속만 만드는 전류 물어봤으니까 자속만 만드는 전류는 자화 전류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에 있네요. 자화 전류입니다. 문제 6번.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기전력을 뜻하는 손가락은? 중요하죠? 우리 기능사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과 왼손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냐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오른손 법칙을 왼, 전, 오, 발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왼전 오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 관련된 이론이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 관련된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플레밍의 이 오른손 법칙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오른손 법칙은 뭐냐? 요 그림에 나와 있죠? 이렇게 우리가 가위바위보 하신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만 90도로 딱 피면 이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암기하냐면 플레밍 오른손 법칙 이렇게 운, 자, 기 이렇게 암기해요. 운, 자, 기. 자, 이게 도체의 운동 방향, 그 다음에 자기장 또는 자속, 그 다음에 얘는 기전력입니다. 기전력.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기전력을 뜻하는 거 그랬습니다. 그럼 기전력이니까 세 번째 손가락 중지를 의미하고 있죠. 답은 3번입니다. 다시 한번 운, 자, 기. 운, 자, 기.
참고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왼손으로 가위바위보 하신 다음에 손가락 하나 딱 피시면 이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에요. 저는 이걸 어떻게 암기하냐면 힘, 자, 전 이렇게 암기합니다. 힘, 자, 전. 이거 힘, 전자력. 그 다음에 자, 똑같아. 자기장, 자속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전, 얘는 전류. 이렇게 암기합니다. 왼손, 오른손 여러분은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답 3번입니다. 문제 7번. 150kVA 단상 변압기에 철선이 1kW, 전부와 동선이 4kW이다. 이 변압기의 최대 효율은 몇 kVA 부하에서 나타나는가? 자, 지금 7번 문제는 기능사뿐만 아니라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자, 여기서 변압기의 최대 효율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은 우리 교재에 있는 요 내용 생각하시면 돼. 자,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여기 세로축이 손실하고 효율을 나타내는 거고 가로축이 부하가 얼마 있는지 부하율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손실을 표현해 볼 텐데 우리 손실은 고정된 손실이 있고 가변손이 있어요. 고정손의 대표는 철손이고요. 가변손의 대표는 동손입니다. 요 두 개의 손실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고정된 손실 철손은 뭐냐면 부하가 없을 때나 부하가 10개, 20개, 30개, 40개, 50개 있을 때도 똑같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요만큼 이렇게 발생하는 거. 요게 무슨 손실이다? 요게 고정손이에요. 철손이고요. 자, 반면에 가변손 얘는 뭐냐면 동손을 식을 써보면 동손 PC는 I 제곱의 R이에요. 요 I가 부하 전류입니다. 그래서 동손은 부하가 없으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 그런데 부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손실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해. 요게 동손, 가변손이에요. 어찌됐건 손실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최대 효율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여기입니다. 고정손과 가변손이 같은데 여기 이 부분에서 부하를 요만큼 걸었을 때 효율이 이렇게 최고 높게 나타난다. 최대 효율이 나타난다. 이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 자, 그럼 여기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지금 최대 효율은 몇 kVA 부하에서 나타나는가 지금 물어봤죠? 이거는 부하율을 계산하는 거, 부하율. 최대 효율일 때의 부하율을 n분의 1이라고 제가 기호를 쓸게요. 자, 그러면 전 부하가 150이에요. 여기 만약에 이 부분이라고 하면 전체 부하가 150이라는 거예요. 자, 이 150 중에 얼마를 걸었을 때 효율이 최대로 나타나느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공식 하나 가져갈게요. 최대 효율일 때의 부하율 n분의 1은 공식이 루트 PC분의 PI 요게 공식이에요. 자, 여기 조건을 넣으면 루트 PC 얘가 동손입니다. 동손이 4kW고 그 다음에 철손은 1이에요. 1.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요걸 계산기로 눌러도 되고 아니면 우리 4는 2의 제곱이니까 루트 밖으로 빠져나오네요. 2. 그 다음에 1도 1 제곱은 루트 밖으로 빠져나오니까 1.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2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아니면 그냥 계산기 써도 돼. 이렇게. 계산기 한번 써보자고요. 우리 연습이니까. 자, 요거 누를게요. 자, 여기 루트. 이거 루트예요. 그 다음에 루트 안에 분수가 있죠? 자, 분수. 위에가 1. 자, 내려와서 밑에는 동손 4. 자, 이렇게 눌렀죠? 누른 다음에 그냥 는 하면 돼. 는 하면 그냥 2분의 1 나오죠. 2분의 1. 이렇게. 만약에 소수적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SD 누르면 0.5. 이렇게. 다시 분수로 바꾸고 싶어? SD 누르면 다시 2분의 1. 이렇게 계산기 사용법 알아야 돼요. 자, 어찌됐건 요걸 계산했더니 2분의 1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 부하가 150만큼 있는데 150, 전체 용량이 150인데 여기다 얼마를 걸어야 이거에 2분의 1, 반을 걸었을 때 최고 효율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 용량 150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75kV 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75만큼만 걸어야 효율이 최대가 나온다. 이런 의미예요. 자, 보니까 보기에 2번에 있죠? 그래서 답은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8극 팍권 직류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의 병렬 해로수는 얼마로 하고 있는가? 자, 여기 국수입니다.
기호가 P예요. 8극. 그 다음에 파권. 우리 전기자극 권선법은 파권도 있고 중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요거 직류발전기의 권선법 중에서 중권과 파권을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우리 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얘가 중권이고요. 얘가 파권입니다. 중권을 다른 말로 병렬권이라고 하고요. 파권은 다른 말로 직렬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꼭 가져갑니다. 자, 우리 전압전류 볼게요. 전압과 전류. 전압은 누가 크냐? 파권이 전압은 큽니다. 그래서 고전압이고 반면에 전류는 중권이 전류가 커요. 그래서 얘는 고전압의 소전류, 얘는 저전압의 대전류. 이것도 암기해야 되고요. 자, 지금 물어보는 건 요거예요. 중요해요. 병렬 회로수입니다. 병렬 회로수가 뭐냐면 병렬로 구성된 코일이다 보시면 돼요. 기호가 A입니다. A. 병렬 회로수 A는 중권이면 국수랑 같아요. 무조건 국수랑. 그러면 지금 8극이니까 국수가 얼마겠어요? A는 8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반면에 파권은 국수랑 관계가 없어요. 국수가 4극이든 8극이든 10극이든 얘는 국수에 관계없이 항상 2가 나와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8극에 파권이라고 했습니다. 이 파권의 병렬 회로수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국수에 관계없이 항상 얼마다? 얘는 2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선택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문제에서 중권이라고 물어봤으면 병렬 회로수 A는 국수랑 같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되겠어요? 4번이 될 거예요. 이렇게 파권과 중권을 같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답 2번입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변압기의 무부하 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자, 우리 손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부하 손이라는 건 무부하 손실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손실의 구분 이거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죠. 자, 우리 손실은 고정된 손실과 변하는 가변손이 있습니다. 고정된 손실은 부하가 없을 때도 발생하기 때문에 무부하손이라 하고요. 가변손은 부하가 있을 때만 발생하기 때문에 부하손이라 합니다. 자, 고정손 중요한데요. 고정손은 크게 철손하고 기계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기계손부터 끝내볼게요. 기계손은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손실. 그러니까 얘는 회전기에서만 발생해요. 뭐 전동기라든지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기계손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변압기라고 했으니까 우리 변압기는 회전하는 기기가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변압기에서는 기계손이 없다. 그런데 손실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기계손은 회전하면서 마찰에 의한 마찰손과 회전하면서 공기 접촉에 의한 풍손이 있다 정도만 아시고 끝내버리면 됩니다. 자, 철손은 중요해요. 철손의 종류가 히스테리손이 있고 와류손이 있습니다. 철손은 철에서 발생한 손실이 철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철손을 100이라고 한다면 히스테리손은 약 70% 차지하고요. 와류손은 약 30%를 차지합니다. 자, 손실이니까 작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저감 대책도 중요해요. 히스테리손을 줄이려면 뭐 섞어라? 철에다가 규소를 섞으면 되고요. 와류손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철심을 얇게 잘라서 어떻게 한다? 성층한다. 이렇게. 그러면 규소를 섞는데 몇 프로 섞느냐? 문제에서 물어보면 약 4.5% 정도 섞는다. 그 다음에 얇게 성층하는데 철심을 얼마나 얇게 자르느냐 물어보면 0.35mm 정도로 얇게 자른다. 여기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고요. 자, 지금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무부하손. 자, 무부하손이죠. 무부하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당연히 철손이고요. 또 철손의 대부분은 누가 차지하고 있다? 히스테리손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얘가 없으면 답은 히스테리손이 되겠습니다. 근데 철손이 있으니까 대부분은 철손이 차지한다고 답하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문제 10번.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는? 자, 10번 암기 가자고요. 우리 동기전동기 테마에서 동기전동기의 장점과 단점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동기전동기의 장점 보면 역률 1로 운전이 가능하다. 역률이 우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률이 가장 좋은 거는 역률은 기호가 코사인 세타예요. 얘가 1일 때가 가장 좋아. 그러면 우리 동기전동기는 역률 1로 운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역률이 가장 우수한 전동기는 동기전동기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문제 11번. 직류 분권 전동기를 운전 중 계좌 저항을 증가시켰을 때의 회전 속도는? 자, 11번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보자고요. 자, 요게 분권 전동기의 회로도입니다. 분권 전동기는 여기 계좌랑 전기자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 요게 분권 전동기인데 우리 분권 전동기 회로에 여기 저항기 두 개를 설치했습니다. 자, 요거 지금 요 저항이라는 건 저항에 화살표가 있죠. 그러면 저항을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저항을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조정하겠다는 거고 여기도 저항이 있네요. 자, 이럴 때 지금 문제에서는 계좌 저항을 증가시켰을 때에 그랬어요. 이 계좌 저항을 크게 하면 이 전동기의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전동기를 한번 동작시켜 보자고요. 동작. 자, 일단 전동기라는 건 우리 선풍기죠. 선풍기 켜려면 전기를 먼저 꽂는 거잖아요. 전기를 먼저 넣어줘야 돼. 그래서 여기에 단자전압 V를 인가해 줍니다. 전기를 딱 넣는 거예요. 전기 넣으면 부하전류 I가 이렇게 흘러가네요. 자, 전류가 흘러가다가 여기 왔어요. 여기서 자속을 만들기 위해서 계좌 전류가 가고 그 다음에 회전자를 돌리기 위해서 전기자 전류가 갑니다. 이 전기자 전류가 여기서 회전을 하는 거죠. 회전. 이렇게 이 날개를 막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계좌 전류가 여기서 뭘 만들어요? 자속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속이 나오는 공간에 얘가 막 도니까 여기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전동기 이론이에요.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가져가야 돼. 어떤 거냐면 첫 번째 회전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으니까 속도식을 먼저 가져가야 돼. 그러면 직류 전동기의 속도식입니다. 자, 우리 속도 N은 기계상수 K에다가 자, 파이분의 V-IA RA 이게 속도식이에요. 그래서 이 속도식은 계산 문제는 안 나온다겠습니다. 식을 골라라 라는 문제하고 요 자속과의 관계를 많이 물어본다겠어요. 뭐 식 골라라 하면 이거 골라는 식이고 자속과의 관계는 만약에 자속이 늘어나면 속도하고는 반비례니까 속도가 줄겠죠. 이렇게 반대로 자속이 감소하면 속도는 늘어날 겁니다. 자속이 감소하면 속도는 늘어난다 보시면 돼.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계좌 저항기를 준다는 건 요 자속을 물어본 거예요. 자속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물어보고 있다고요. 그 부분만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 RF 계좌 저항기를 증가시켰다면 얘를 크게 했어. 여기다 RF 계좌 저항기를 크게 했다는 거예요. 자, 크게 했더니 여기서 들어오는 계좌 전류가 어떻게 돼요? 이 전류가 저항이 크면 조금 나오겠죠. 이렇게 IF라는 계좌 전류가 작아지더라. 자, 계좌 전류가 작아지니까 우리 계좌 전류는 뭐 만드느냐면 여기 자속을 만드는 거예요. 계좌 전류가 크면 자속이 많이 만들어지고 계좌 전류가 작게 들어오면 자속이 조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항이 커서 계좌 전류가 감소했으니까 자속은 줄어든다 늘어난다? 줄어들겠죠. 자속이 조금 나와. 그러면 자속이 감소하는 거니까 감소하면 속도는 어떻게 되나 속도가 증가한다 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선택하시면 돼요. 네, 참고하셔서 간단히 가져가시면 됩니다. 답 1번입니다. 문제 12번. 변압기의 결선에서 제3고조파를 발생하여 통신선에 장애를 주는 것은? 자, 우리 변압기 결선법에서 제3고조파를 억제하려면 얘를 억제하려면 어떤 결선법을 써야 되냐면 델타 결선법을 써야 됩니다. 얘를 델타 삼각형 모양을 델타라고 읽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델타 결선이 하나라도 있어야 우리 제3고조파가 없어지는 거예요. 억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보니까 이렇게 델타 결선이 있으면 제3고조파가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발생하지 않아. 그래서 1번 답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도 델타가 하나 있으니까 답이 아니에요. 제3고조파 억제됩니다. 3번도 델타가 하나 있으니까 얘도 제3고조파가 없어진다 보시면 돼. 근데 보기 4번은 YY 결선이죠. YY. 그러니까 델타가 없으니까 얘는 제3고조파가 발생해요. 제3고조파는 영상분이니까 통신선에 유도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답 4번입니다. 문제 13번. 다음 중 3상 유도 전동기가 정지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낸 것은? 자, 13번 슬립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슬립.
자, 지금 이 그림이 삼상 유도 전등입니다. 얘를 한번 동작시켜 볼게요. 삼상 유도 전등기는 여기다가 삼상의 전기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삼상의 교류 전기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전류가 여기 있는 여기 고정자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고정자 코일에서 전류가 흐르면 무조건 자속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속이 삼상 교류가 들어가면 자속이 여기서 막 회전해요. 요 자속이 이렇게 이 밖에 있는 여기 고정자의 코일에서 자속이 막 회전한다 보시면 돼요. 회전. 그러면 이 자속을 회전하는 자속을 우리는 회전 자기장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때 이 회전 자기장의 회전 속도는 얼마냐면 이 속도는 항상 동기 속도로만 돌아요. 동기 속도 NS인데 NS는 P분의 120 F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회전 자기장의 극수가 사극이고 120에 여기서 주파수를 60짜리를 넣었다면 68짜리를 넣었다면 속도가 얼마 나오냐면 1800rpm이 나와요. 1800. 즉 회전하는 자속은 1분에 1800 회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실제로 돌아가는 얘가 회전자입니다. 회전자. 이 회전자가 이 회전 자기장을 따라서 돌 거예요. 얘는 속도가 n이라고 쓰는데 이 회전자의 속도는 이 회전 자기장의 속도보다 느립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돌아갈 때 예를 들어서 1710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요. 회전 자기장은 1800인데 얘는 속도가 느려. 1710 이렇게. 그러면 지금 속도 차이가 얘는 고정이에요. 1800 얘는 1800인데 얘는 1710이면 90만큼 차이가 나죠. 그 90만큼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슬립이라고 부릅니다. 슬립. 그 기호가 S예요. 슬립 기호가 S. 이게 속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속도 차이. 속도 차이.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유도 전동기가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얘가 회전자가 1710으로도 안 돌아. 그냥 0 정지해 있어. 정지. 그러면 속도 차이가 얼마예요? 얘는 1800인데 얘는 0이니까 1800만큼 속도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그게 속도 차이가 가장 많이 날 때예요. 가장 많이 날 때. 그래서 이 슬립, 속도 차이의 범위는 슬립 S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보시면 돼. 이렇게. 그러면 속도 차이가 가장 클 때가 언제다? 1이다 보시면 돼. 1.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슬립, 정지하고 있을 때는 슬립 얼마다? 슬립은 1입니다. 만약에 참고로 얘가 회전자가 부하가 없어서 얘랑 똑같은 속도로 돌아. 그럼 얘도 1800이야. 그러면 1800, 1800. 속도 차이가 없죠. 이렇게 얘가 동기 속도로 돌아버리면 속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때의 슬립은 얼마? 0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바 상태에서 이 회전자가 동기 속도 얘하고 똑같이 돌면 슬립은 0. 얘가 정지하고 있으면 슬립이 속도 차이가 가장 많으니까 1. 여기까지 암겨놓으시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문제 14번. 전압 강하 5V인 단상 전파 정류기로 교류 100V를 정류하여 저항부하에 직류를 공급하고자 하면 직류 전압은? 자, 14번은 정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류라는 건 뭐예요? 정류는 교류를, 이게 AC가 교류입니다. 교류를 직류, DC로 만드는 게 정류예요. 그러면 정류 방식에 따라서 출력 전압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이거 한번 보자고요. 정류 방식이 단상 반파면 출력 전압, 직류 출력 전압은 교류 전압의 0.45배다. 그 다음에 단상 전파면 직류 전압은 교류 전압의 0.9배. 삼상 반파는 1.17배. 삼상 전파는 1.35배. 여기까지는 암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단상 반파 0.45, 단상 전파 0.9, 삼상 반파 1.17, 삼상 전파 1.35. 여기까지 암기.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어떤 회로를 하겠어요? 단상 전파 정류다 전파. 그러면 지금 요 두 번째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한번 써볼게요. 직류전압 물어봤으니까 직류전압 ED는 자, 단상 전파니까 몇 배? 0.9배죠. 곱하기 교류전압 EA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전압 강하가 안 주어져 있으면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건데 전압 강하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전압 강하만큼.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숫자 넣어볼게요. 0.9 곱하기 교류전압이 100V,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압 강하가 5V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공식은
암기가 됐고, 자, 0.9 곱하기 100 하면 90V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하면 85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게 찾으니까, 여기 3번에 있네요. 85V 직류전압입니다. 답 3번. 문제 15번. 농형 회전자에 비뚤어진 홈을 쓰는 이유는? 자, 요건 암기 갈게요. 우리 삼상 유도 전동기는 농형 유도 전동기가 있고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농형 유도 전동기예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봤냐면 이게 농형 회전자예요. 얘가 농형의 회전자. 이 회전자 보니까 비뚤어진 홈을 왜 쓰느냐 물어봤어요. 모양이 이게 홈이 이렇게 비뚤어져 있죠. 이렇게 반듯하지 않고 약간 비뚤어져 있어. 이렇게. 자, 비뚤어진 홈을 쓰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암기할게요. 뭐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요것만 가져갈게요. 소음을 줄인다. 답은 3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6번. 삼상을 이상으로 변환하는데 사용되는 결선법이 아닌 것은? 자, 요것도 암기 문제네요. 우리 변압기 결선법에 삼상을 이상으로 바꾸는 결선법이 있습니다. 3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암기했어요? 우, 스, 매 이렇게 암기하고 있어요. 우, 수, 매. 자, 우드 브릿지 결선, 스코트 결선, 메이어 결선 요 3개가 삼상을 이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 스, 매 얘네들은 맞는 편이고요. 아닌 거 물어봤으니까 우리 답은 4번. 포크 결선이 아닙니다. 우리 포크 결선은 삼상을 몇 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6상으로 바꾸는 결선법이다. 요 하나 암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문제 17번. 동기발전기를 개통의 병렬로 접속시킬 때 관계없는 것은? 자, 동기발전기를 개통의 병렬로 접속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동기발전기. 병렬. 자, 운전인 거예요. 동기발전기 병렬로 운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이 있었죠? 조건. 자, 그걸 어떻게 암기했어요? 우리 크, 위, 주, 파 이렇게 암기했죠? 크, 위, 주, 파. 크, 위, 주, 파. 자, 기전력에 자, 크기, 위상, 주파수, 그 다음에 파형이 같아야 됩니다. 기전력의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기전력의 크기, 이게 전압이죠. 크기, 그 다음에 위상, 그 다음에 주파수, 얘네들은 같아야 된다 보시면 되고, 전류는 관계없다. 이렇게 암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문제 18번. 유도 전동기의 특성 산정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선도는? 자, 그림 볼게요. 유도 전동기의 특성을, 자, 원과, 이게 반원이긴 하지만 원과, 이게 선으로 표현한 거,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유도 전동기 원선도라고 해요. 원선도. 다시 한번. 유도 전동기의 특성을, 자, 원과 이 선으로 표현한 거, 요게 유도 전동기 원선도입니다. 이 원선도를 다른 말로 헤일랜드 선도라고 해요. 헤일랜드 선도. 답은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9번. 삼상 교류발전기 기전력에 대해서 2분의 파이 라디안 디진 전기자 전류가 흐르면 전기자 반작용은 어떻게 되는가? 자, 19번 어려운 문제예요. 자, 여기 교류발전기라고 하는 거는 동기발전기입니다.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 여기 있네요. 전기자 반작용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우리 동기발전기, 교류발전기니까 여기면 여기. 자, 동기발전기는 부하의 종류가 RLC. 자, 부하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요. 저항이면 교차 자화작용, L이면 감자, C면 증자. 이거 많이 암기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자, R인지 L인지 C인지 안 줬다고요. 자, 뭘로 줄 거냐면 이렇게 전류의 위상으로 주는 거예요. 전류 위상. 자, 우리 전기에서 전압은 기준이에요. 전압은 기준. 자, 그러면 기준인 전압에 대해서 전류의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해. 전류의 위상이. 이렇게.
그러면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자고요. 자, 다시 한번 전압이 기준입니다. 이 전압 기준에 대해서 전류 위상이 전압과 똑같냐 아니면 전압보다 느리냐 전압보다 앞서냐 지금 그걸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전류가 흐르다가 저항을 만나면 그 전류의 위상은 전압과 똑같아. 그래서 저항은 동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자, 전류가 흐르다가 코일 인덕턴스를 만나면 전류의 위상이 전압보다 느려져. 그래서 얘는 지상 전류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에 지각하는 거, 늦게 가는 걸 지각이라고 하죠, 지각. 그래서 늦는 거를 지라고 합니다, 지. 그래서 위상이 늦다, 지상 전류라고 합니다. 또 전류가 흐르다가 이번엔 C를 만났어요. 그러면 전류의 위상이 전압보다 앞서가요. 그래서 얘는 진상 전류라고 합니다. 몇 도? L만 있으면 90도. 얘도 C만 있으면 90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문제 볼게요. 자, 기전력에 대해서 했습니다. 요게 전압이에요. 기준이라고 했죠? 기준. 자, 여기 2분의 파이 라디안 그랬어요. 우리 파이가 몇 도? 파이가 180도. 그러니까 이 180도를 2로 나눴으니까 몇 도예요? 90도. 자, 여기가 중요하죠? 뒤진, 그래서 뒤진. 요게 뭐다? 요게 늦다에 늦다. 자, 늦으니까, 자, 우리 전류가 저항 만나면 동상, 전류가 L 만나면 지상, 전류가 C 만나면 진상. 그러면 늦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늦다라는 건 L이죠, L. L 만났다는 거 L. 몇 도? 90도 늦다라는 거예요. 그럼 L이니까 지상 전류 얘네 얘. 자, 우리 동기발전기에서 L이면, 부하의 종류가 L이면 어떤 작용? 감자 작용이에요, 감자. 감자라는 건 자속이 감소하는 작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 보니까 감자 작용. 자, 감자 작용 나와 있네요. 답은 3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0번. 직류전동기의 규약 효율을 표시하는 식은? 자, 규약 효율 물어보는 문제도 잘 나오죠? 규약 효율입니다. 규약적으로 정한 효율이다 보시면 돼. 자, 우리 효율의 기본식은요. 효율, 이타는 입력분의 출력 곱하기 100. 요게 효율의 기본식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규약 효율식을 물어봤는데 지금은 전동기를 물어봤지만 우리가 세 가지를 물어봤는데 세 가지. 첫 번째가 발전기의 규약 효율식. 또 두 번째가 변압기의 규약 효율식. 세 번째가 전동기의 규약 효율식.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봐요. 근데 제가 1번에다가 발전기하고 변압기를 같이 쓴 거는 똑같기 때문에, 발전기하고 변압기는 똑같기 때문에 같이 쓴 거고, 전동기는 얘네들하고 달라요. 그러면 이거를 공식을 암기하면 자꾸 잊어버리고 헷갈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기나 변압기나 전동기나 다 기기잖아요, 기기. 자, 기기는 뭘 갖고 있어요? 기기는 입력과 출력을 가지고 있어요, 출력. 자, 그럼 발전기의 입력은 뭘까요? 발전기. 우리 발전기는 수업 시간에 우리 풍력발전 떠올리자 그랬어요. 풍력발전. 풍력발전은 이거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기다 그릴까요? 우리 풍력발전은 이렇게 풍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딱 타워가 서 있어. 그래서 바람이 이 날개를 돌려줘요. 그러면 여기서 발전기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풍력발전입니다. 그러면 발전기의 입력은 뭐냐면 얘를 돌려줘야 돼. 풍차를 돌려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입력은 뭐가 들어가요? 회전하는 에너지가 들어가요. 에너지. 그럼 출력에서 뭐 만들어요? 발전기 회전하는 에너지가 들어가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출력은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발전기 같은 경우는 입력이 중요해요? 출력이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전기하는 거니까 발전기는 출력이 중요해, 출력이. 그러니까 발전기에 대한 규약 효율식을 물어보면 여기 식에 출력만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게 기본 공식인데 효율의 기본식. 이거를 출력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 분자의 출력은 그대로 쓰면 되겠죠. 효율, 출력은 그대로 쓰면 돼, 이렇게. 출력. 그 다음에 입력을 출력으로 바꾸면 입력이라는 건 출력에다가 손실을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곱하기 100. 발전기는 규약 효율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압기도 마찬가지예요. 변압기도 입력은 1차 측, 그 다음에 출력이 2차 측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건 2차 측이기 때문에 변압기도 출력이 중요해. 그래서 규약 효율식은 이렇게 똑같이 쓴다 보시면 되고, 지금 물어본 거 전동기입니다.
전동기의 입력은 뭐냐면 우리 전동기의 대표는 선풍기다 말씀드렸죠. 선풍기를 켜려면 전기를 먼저 꽂아야 돼. 그래서 전동기의 입력은 전기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출력은 뭐가 돼요? 출력은 선풍기 날개가 막 돌아가죠. 그래서 출력은 회전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에너지. 그러면 전동기는 입력, 출력이 있는데 입력, 전기, 출력은 회전이에요. 그럼 누가 중요해? 입력이 중요하죠. 우리가 전기하는 거니까 입력. 그러면 전동기는 입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식이 뭐만 있어야 돼? 식이 입력만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 분모에 있는 입력은 그대로 쓰고 입력. 자, 출력을 입력을 바꾸면 출력이라는 건 입력에서 뭘 빼면 돼요? 손실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100 이렇게 식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전동이라고 했으니까 전동에는 뭐가 중요하다? 입력이 중요하다. 그러면 식에 입력만 있어야 돼. 입력. 출력이 있으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출력이 있으면 답이 아니다. 출력이 있으면 답 아니에요. 입력만 있는 거. 여기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니까 꼭 가져가자고요. 답은 3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2025년 제1회 전기기능사 필기 전기기기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